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라디오 버튼을 갖다가 구현하는 법, 응용하는 법을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쑥 수업을 하면서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자바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들, 컴포넌트들 장착하는 법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 생각 같아서는 두 부류의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부류의 학생은 야, 이거 뭐 배울 때마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느끼는 그런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은 또, 난 또 이런 경우에 응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스스로, 뭡니까,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마음먹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한 부류의 학생들은 아마도, 이게 지금 무슨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린가? 진짜 짜증나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프로그램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IT 업계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아닌 학생들은 뭐 다른 IT랑 관계없는 일자리 잘 잡아서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꼭 뭐 IT만이 살 길이 아니니까 이 동영상과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뭐 플레이만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길을 찾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만드는 이제 드로워 캔버스 이제 화면 이제 그 그림 그리는 화면 캔버스라고 이름 졌죠, 그죠? 거기다 스크롤바 장착하는 그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장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수평 스크롤바, 호라이전탈 스크롤바랑 벌티컬 스크롤바를 개별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컨텐트 페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보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붙여가지고 이제 응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캔버스의 좌표 체계랑 스크롤바의 위치랑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바를 움직일 때마다 일일이 그 이벤트 핸들러에서 그 캔버스의 그 좌표 값들, 그림의 좌표 값들을 자기가 직접 다 수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과거에 2, 30년 전에 2, 30년, 20년 전에 썼던 그런 방법이고 요즘은 이걸 안 씁니다. 요거는 이걸 안 쓰고 스크롤 페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것도 이제 판넬 같은 이제 화면입니다. 이 스크롤 페인에다가 캔버스랑 스크롤바가 연계가 돼서 작동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하고 그다음에 좌표 체계에 대한 수정을 갖다가 좌표 체계에 대한 관리를 별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롤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스크롤바를 만들면서 이제 어떤 기능도 또 할 거냐면은 이 우리 스크롤바 움직일 때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 에디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마우스를 잘 보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스크롤바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죠, 그죠? 이런 방법도 있을 뿐더러 또 뭐가 있습니까?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페이지 업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스크롤바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크롤바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키보드가 눌러졌을 때 스크롤바가 작동하게 하는 그런 코딩의 예를 갖다가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JDraw 프레임에 보면은 JDraw 프레임이죠. JDraw 프레임에 여기 컨텐트 페인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바 밑에다 장착하고 캔버스는 가운데 장착하는 이런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 캔버스를 JScroll Pane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다가 삽입시켜 가지고선 이제 컨테이너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좀 쉽게 스크롤바를 장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JScroll 스크롤 페인 스크롤 페인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new 스크롤 페인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다가 캔버스를 이렇게 명시해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 캔버스, 이거 판넬이죠. 이 판넬이 스크롤바가 붙은 상태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스크롤 페인을, 이 캔버스를 여기다 등록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 페인을 갖다가 이제 컨텐트 페인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스크롤 페인이 이제 스크롤 바가 있는 이제 캔버스가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는데 우리 예상 밖으로 이게 스크롤 바가 안 생깁니다. 우리 스크롤 바 여기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스크롤 페인인데 스크롤 바가 안 보이죠, 그죠? 이건 막 리사이즈들 해봐도 스크롤 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스크롤 바가 이렇게만 작업을 하면 스크롤 바가 안 생기는 이유는 이 캔버스의 논리적인 크기를 안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크롤바의 용도가 뭡니까? 스크롤바의 용도는 이 화면에서 다뤄야 될 그림의 논리적인 크기인데 물리적으로 화면이 몇 %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스크롤바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논리적인 크기를 안 정해놨기 때문에 스크롤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스크롤바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현상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느냐면은 이 캔버스 객체의 논리적인 크기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물리적으로 한번 봅시다. 물리적인 크기를 보면은 이걸 또 크게 했을 때 여기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1533, 706 이렇게 나오죠. 그죠? 1533, 706 대충 뭐 2대1 정도의 비율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 픽셀 크기가 나오는데 내가 작업하기 위한 화면의 논리적인 크기가 이거보다 커야지 스크롤바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버스 화면의 논리적인 크기를 좀 명시를 해줘야지 됩니다. 자, 어떻게 명시를 하느냐? 뷰에 가서 set preferred siz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크기, 물리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커야지 되겠죠. 그죠? 이 크기를 명시를 해줘야지만이 스크롤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대충 보면은 논리적인 크기가 3000, 1500이면은 물리적인 크기는 아까 뭐 1500, 700 정도 됐었으니까 반토막 사이즈 정도죠.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긴다 하는 겁니다. 스크롤바가 생기고 이걸 최대화 딱 시켰을 때 보면 대충 반토막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스크롤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 스크롤바가 생기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스크롤바가 움직여져요. 이게 J 스크롤 페인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다 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스크롤바를 개별적으로 붙이게 되면은 스크롤바가 움직였을 때 여기 그림 움직이는 행위를 갖다가 내가 직접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J 스크롤 페인을 이용을 하면 그럴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이크 레전의 좌표 체계도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문제없이 일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런 스크롤바의 크기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죠. 그죠? 고정시켜 놓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에디트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245번째 줄까지 있지만 계속 리턴 키를 키게 되면은 논리적인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 스크롤바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이제 스크롤바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 논리적인 크기가 차후에 변동될 여지를 남겨줘야 됩니다.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변수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rivate width. 자, 이 스크롤 바의 폭이랑 높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초기치를 뭐라고 이름을 줄 거냐면은 init width. 그 다음에 얘는 init height로 이렇게 정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니트 위드스 3000 니트 하이트는 1500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은 차후에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 가지고 이제 이 크기를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위드스 하이트로 작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제 스크롤바가 나오고 뭐 스크롤바 잘 작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멈추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이제 스크롤바랑 관련됐을 때는 스크롤바가 마우스를 통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우리가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다운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지 다운을 눌렀더니 아무 변화가 없죠. 그죠? 근데 아까 해봐서 알지만은 이 에디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내가 페이지 다운을 이렇게 누르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페이지 다운 누를 때마다 이 스크롤바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뭘 해볼 거냐면은 스크롤바를 움직이되 키보드를 이용해서 스크롤바 움직이는 거. 페이지 다운을 눌렀을 때 스크롤바가 아래로 내려가고 페이지 업을 눌렀을 때 스크롤바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한번 코딩으로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드로우 프레임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스크롤 바가 이거 일종의 컴포넌트인데 제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가 키보드의 입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 조치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어떤 키보드 키가 눌러졌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클래스 중에 J 컴포넌트 클래스입니다. J 컴포넌트 클래스는 웬만한 윈도우 객체들의 최상위 클래스예요. 이제 위에 상위 계층에 존재하는 클래스인데 여기 있는 함수들 중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무슨 함수가 있느냐? register keyboard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egister keyboard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register keyboard action 함수는 아규먼트가 3개가 있습니다. 아규먼트가 3개가 있어가지고 요게 두 번째 아규먼트가 뭐냐면 어떤 키가 눌러졌을 때 어떤 조건 안에서 이 조건은 이제 윈도우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윈도우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뭐 활성화되어 있느냐 뭐 비활성화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키가 눌러졌을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라. 액션 리스너 함수를 호출해라 하는 식으로 작동되는 그런 함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sp 점 치고 일단 register keyboard a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register keyboard action을 만드는데 아규먼트가 3개라 그랬죠. 맨 마지막 아규먼트가 쉬우니까 맨 마지막 아규먼트 내부터 명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현재 컨트롤이 맨 마지막 아규먼트입니다. 현재 컨트롤이 포커스드 윈도우 안에 있을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 윈도우일 때 이게 이제 작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키보드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명시하는데 두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두 번째 키보드는 어떻게 보통 명시를 하냐면은 키스트로크라고 하는 클래스에 get keystrok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키를 알아오는데 보통 키가 여기서 말하는 키는 이제 한 개짜리 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개를 같이 누를 수 있는 키. 그래서 뭡니까? 뭐 컨트롤 키랑 같이 누른다든지 시프트 키랑 같이 누른다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면서 키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규먼트를 2개 이상 명시를 해야지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키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페이지 다운 키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VK 페이지 다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 컨트롤 키가 눌러졌느냐 안 눌러졌느냐 이런 것도 좀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걸 명시를 하려면은 인풋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ctrl 마스크 이런 걸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ctrl 마스크가 이 자리를 내가 0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페이지 다운이 눌러졌을 때고 여기다가 조금 전처럼 컨트롤 마스크를 명시하게 되면은 컨트롤 키랑 같이 눌러진 페이지 키 다운을 만났을 때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액션 리스너를 갖다가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디스라고 하는 액션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이 프레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액션 퍼폼 함수를 내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액션 퍼폼 함수를 만들어서 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메뉴에서 사용하는 액션 퍼폼 함수를 갖다가 프레임에다가 직접 코딩을 해놓게 되면은 프레임 객체에다가 직접 만들어 놓으면 조금 뭐 전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확장될 때 좀 뭡니까 지저분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로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하는 거죠. 위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액션 리스너 객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노니머스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 그냥 액션 리스너를 그냥 인스턴시에이션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new 액션 리스너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예. 요게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규먼트, 요게 두 번째 아규먼트, 요게 세 번째 아규먼트다 하는 거예요. 아까 코드에 여기에 액션 리스너, 그 다음에 키스트로커, 그 다음에 컨디션 이렇게 있었다 그랬죠, 그죠? 아규먼트 3개. 자, 액션 리스너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public void action performed action even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이런 조건에서 이런 키가 눌러지게 되면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스크롤 바를 움직이는 일을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스크롤 바를 움직이는 일을 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크롤 바를 움직이려면은 스크롤 바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스크롤 바 갖고 옵니다. J 스크롤 바. 자, 스크롤 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페이지 키 다운 누르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직 스크롤 바를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스크롤 바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면은 이 스크롤 페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 페인으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페인하고 get vertical 스크롤 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크롤 바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느냐?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됩니다.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스크롤 바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직 스크롤 바를 컨트롤 V 해가지고 좀 해서 set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 value 해가지고 스크롤 바에 get value 스크롤 바의 현재 위치에다가
얼마만큼 추가로 더해준다는 거죠. 추가만큼 더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해준다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내가 페이지 다운 키 누를 거예요 지금. 일단 사각형을 그려봅시다. 그려놓고 페이지 다운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페이지 다운을 누를 때마다 이 스크롤 바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런 일을 이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럴 때 보통 이 숫자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100이라고 명시하는 건 별로 좋은 버릇이 아닙니다. 보통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스크롤 바에서 블락 인크리먼트랑 유니트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게 미리 설정되어 있습니다. 블락 인크리먼트랑 유니트 인크리먼트가 설정되어 있는데 블락 인크리먼트는 좀 왕창왕창 움직일 때의 어떤 크기, 그 다음에 유니트 인크리먼트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통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일 때의 크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 바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블락 인크리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기니까 다음 줄로 옮깁시다. 스크롤 바에 get 블락 몬트 보통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get 블락 인크리먼트 요 값이 대충 얼마가 될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마 디폴트로는 10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컴파일하고 다 실행시키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페이지 다운 누릅니다. 페이지 다운 누를 때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보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히네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블락 인크리먼트 값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스크롤 바를 이렇게 페이지 다운 할 때 좀 왕창왕창 움직이시고 아까는 100만큼씩 움직였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설정을 해주냐면은 스크롤 바에 get vertical scroll bar 레퍼런스를 얻어오고 이거에 set get 블락 인크리먼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무슨 함수 액세스 펑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set 블락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액세스 펑션이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블락 인크리먼트의 값을 내가 이제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페이지 다운 누르면 아까보다는 좀 왕창왕창 간다는 겁니다. 100씩 100씩 이렇게 간다는 거죠. 디폴트가 10이니까 우리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운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스템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뭘 할 때 페이지 다운 키를 눌렀을 때 스크롤 바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위를 내가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페이지 업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에디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페이지 업 누르면 딱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 업 눌렀을 때 또 이제 위로 스크롤바가 위로 올라가게 하는 행위도 이제 짤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 짤려면은 요 코드랑 거의 똑같이 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 코드를 또 그대로 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는 행위가 똑같죠. vertical 스크롤 바를 갖고 와가지고 스크롤 바에 현재 get value를 한 다음에 덧셈을 하나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마이너스 값을 해가지고 스크롤바가 위로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줬을 때 아까는 뭡니까? VK 페이지 다운이지만은 지금은 VK 페이지 업 버튼이 눌러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 업 버튼 눌렀을 때 스크롤바가 이동하게 하는 기능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놓고요. 자, 페이지 다운 10만씩 갑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업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지 업 누르면 이렇게 스크롤바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응용을 하게 되면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수평 스크롤바도 우리가 움직이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수평 스크롤바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가 눌러졌을 때 수평 스크롤바가 움직이도록 한번 조치를 해봅시다.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내가 자,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요거 오른쪽 수평 스크롤바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스크롤바에 쭉 해가지고 어디를 소형이 되겠습니까? 여기 손봐야 되겠죠, 그죠? vertical 스크롤바를 가져오면 안 되고 horizontal 스크롤바를 가져와야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 스크롤바 가격의 값에다가 블락 인크리먼트 더해가지고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키보드 누르는 거는 페이지 다운인 경우에는 아까 밑으로 내려올 땐 페이지 다운 눌렀지만은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컨트롤 키랑 같이 눌렀을 때 컨트롤 키랑 페이지 다운 키를 같이 눌렀을 때 수평 스크롤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인풋 이벤트에 ctrl 마스크라고 하는 ctrl 마스크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컨트롤 키 눌러진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랑 같이 얘가 눌러졌을 때 컨트롤 키랑 같이 얘가 눌러졌을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해라 하는 거죠. 자, 똑같은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컨트롤 키랑 같이 눌러지는데 컨트롤 키랑 같이 눌러지는데 뭡니까? 페이지 업 키를 눌렀을 때는 밑으로 뺄셈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도 스크롤바는 수평 스크롤바를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키보드 액션을 갖다가 이렇게 등록을 함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키보드 액션에 대해서 스크롤바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컴파일하고 자, 이렇습니다. 자, 내가 컨트롤 키랑 같이 누릅니다.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누릅니다. 자, 컨트롤 페이지 다운 누르니까 이게 쭉 이제 스크롤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랑 같이 페이지 업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키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스크롤바를 작동시키는 거 이거 뭐 웬만한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는 장착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야지 돼요. 뭐가 눈에 거슬려야지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드. 요 코드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 골격은 똑같은데 요거와 요거랑 요거 함수 사용하는 거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틀리고 뭐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을 또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액션 리스너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리팩토링 하면서 앱스트랙트 액션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앱스트랙트 액션을 잘 이용을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코드 중복이 없도록 조치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여지는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거 뭐 이런 코드를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만 코딩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인 스크롤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스크롤 드로버 뷰의 기본 크기를 얼마로 설정을 했었죠? 이걸 갖다가 3000이랑 1500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죠? 요거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존재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늘리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막 이동을 하면서 바깥 경계선에 닿으면은 이제 조금씩 늘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늘려지느냐? 기왕에 이제
키보드 액션에 대한 일처리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내가 만약에 Alt 키랑 같이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은 수평 스크롤바랑 수직 스크롤바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논리적인 뷰의 캔버스 우리 지금 판넬이죠. 캔버스의 프리퍼드 사이즈 논리적인 크기가 커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한번 해봅시다. 뭐 두 개가 동시에 커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한쪽만 커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Alt 키랑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은 수직 스크롤바가 작아지면서 이제 하이트가 자라나게 하는 거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짜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복사를 하고 스크롤 키보드 액션 코딩하는데 좀 이렇게 코드가 좀 길어집니다. 자, 뭘 눌렀을 때라고요? 페이지 다운을 누르는데 컨트롤 키가 아니라 Alt 키랑 같이 누르고 왔다 하는 거죠. Alt 키랑 컨트롤 C. 자, Alt 키랑 같이 눌러자. 자, 컨트롤 키가 아니라 Alt 키가 눌러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lt 키랑 페이지 다운이 눌러졌을 때.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컴파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Alt 키랑 같이 페이지 다운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자막에 도수창에 히어 찍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뭘 하느냐? 캔버스. 자, set increase height 이렇게 그냥 호출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크기를 그냥 키워라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크기를 키우는데 몇 만큼씩 키울까요? 뭐 그 숫자는 거기서 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정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 캔버스에서 정하는 걸 합시다. 드로우 뷰로 가야 되겠죠. 드로우 뷰에 가서 자, 어떤 매크로로 정해 놓읍시다. 뭐라고 정할까요? 델타라고 합시다. 한 200 정도, 한 500 정도씩 커지게 할까요? 500 정도 커지게 합시다. 자주 있는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void increase height.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이트를 갖다가 하이트 플러스 델타만큼 늘리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set preferred size를 갖다가 실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컴파일하고 실행시켰습니다. 자, 완전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맨 밑에 가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밑에 더 못 그리지 않습니까? 이 밑에 더 못 그릴 때 내가 Alt 키랑 같이 페이지 다운을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한번 눌러주면은 여기가 스크롤 바가 늘어났어요. 조금 전에 이게 맨 밑에 있었죠. 그죠? 근데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더 공간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맨 밑에 요 저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죠? 안 내려가는데 내가 Alt 키에 페이지 다운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스크롤 바가 이렇게 더 확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크기가 확장이 되고 스크롤 바는 작아지는 셈이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스크롤 바를 갖다가 잘 응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똑같은 기능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increase width도 있겠죠, 그죠? increase width.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width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width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draw frame에 가서 똑같은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똑같은 코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르되 페이지 업을 누른다 라고 해봅시다. 페이지 업 누르면은 수평 스크롤 바가 작아지면서 이제 폭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idth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컴파일하고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다 하면 좀 표가 안 나고 맨 끝에다 그려야 돼요. 맨 끝에다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Alt 키랑 페이지 업을 눌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만큼 500만큼 아까 얼마 했었죠? 이만큼 더 화면의 크기가 커졌다. 논리적인 화면의 크기가 커졌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코딩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코드를 최소한도의 노력으로 칠 수 있도록 자바에서 자꾸 자바를 만든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신텍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코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일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자바에서 문법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런 문법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 문법을 람다 익스프레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람다 익스프레션. 특히 액션 퍼폼드 함수인 경우에 이벤트 핸들러의 함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람다 익스프레션을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은 코드지만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싹 지워버리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다음 줄에 들어쳐 봅시다. 이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에 적어져야 될 양을 이렇게 한 줄에다 아주 간략하게 한 줄에다 적었다는 거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죠?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자, 별 문제 없죠, 그죠? 이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의 장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굳이 얘네들을 이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클래스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레지스터 키보드 액션 코드를 작성한 경우다. 아주 특이한 신텍스인데 아주 유용한 것 같죠, 그죠? 이거에 비하면 여기 있는 거에 비하면 아주 유용하죠, 그죠? 여기 있는 것도 람다 익스프레션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맨 마지막 것만 두 개만 바꿔볼까요? 이것도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대괄호는 남겨놔야 됩니다. 대괄호는 남겨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령어가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괄호를 남겨놔야 되고 그 대괄호가 여기까지는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요거는 지워도 됩니다. 요 줄을 지워주게 되면 요게 명령어가 두 줄 있는 여기 지금 명령어가 한 줄 있고 두 줄 있죠, 그죠? 두 줄이 있는 람다 익스프레션이 된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요 자리에다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 기왕에 쫙 맞춰야 되니까 요거까지 합시다. 요거까지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람다 익스프레션.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서 수평 스크롤바 쪽에 해당하는 것만 내가 손을 댔죠, 그죠? 수평 스크롤바에 해당하는 것만 손을 댔습니다. 실행시켜서 수평 스크롤바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기로 했죠.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을 잘못했네요. 자, 들어오 시키고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렇게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이렇게 쪽으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컨트롤 페이지 업 하면 이렇게 가고, 페이지 다운 누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에 스크롤바 관계되는 내용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